그 다음에 이거 교재 41페이지 보면은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은이경이란 말이 나오죠. 요거는 이제 기초과정에서 좀 깨우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요 은이경이라고 하는 것이 한 10여 년 전에는 사례 문제들을 통해서 엄청 출제가 많이 되다가 몇 년간 뜸했어요. 그러다가 최근 3년 전부터 은이경이 계속 시험 나는데 올 시험에도 또 나오고, 따라서 이제 기초니까 입문 단계에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또 계속 시험에 좀 나오고 있으니까 잠깐만 살펴보고 가자고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은이경에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갑이 부이고 을이 자이고 부자지간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갑이 토지가 많다 보니까 자식놈 을에게 실제로는 토지를 증여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증여세가 공짜로 주는 거기 때문에 증여세는 예상외로 세율이 높아요. 그래서 증여세가 엄청 부과돼요. 그러니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부자지간에 통보를 했어요. 마치 매매한 것처럼 가장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등기부에는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해서 매매했습니다 이렇게 기재하고, 그 다음에 등기도 자식모 앞으로 이전을 딱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장 매매 요거는 이제 부자재나 통모에서 바꿔 말하면 허위 표시에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108조 1항에 의해서 무효가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가장행위의 배후에 은폐되는 행위, 요걸 은폐하기 위해서 요걸 가장을 했죠. 그래서 요 배후에 은폐되는 행위, 증여 같은 것을 글자 그대로 은닉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은폐시키기 위해서 매매를 가장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럼 이제 시험에서 이제 묻고자 하는 건 이 대목이란 말이에요. 여기 은닉행위, 증여, 요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요걸 묻고자 하는데, 요 은닉행위는 허위 표시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닉행위는 법률로서 효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효다 이리 이야기로. 그래서 가장 쉽게 낼 때 올 시험도 딱 이 수준을 냈는데, 요거는 유효고 요거는 무효다 이렇게 내는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이걸 많이 물어봐요. 사례로. 그러면 가장매매는 허위표시가 무효다. 여기 은닉행위는 허위표시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요거는 유효다. 그러면 증여가 유효니까 어쨌다고 요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 과정을. 그걸 많이 물어봐요. 사례 문제로. 올 시험 여기까지 물어봤지만 어쨌다고 그 말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자식놈 을에게 넘어가네요. 요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요걸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물권법 시간도 배우고 등기법 시간에도 배우지만 여기서 이 등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얘 앞으로 등기가 됐는데 이 등기가 만약에 원인 무효가 돼버리면 등기가 얘 앞으로 1000만 번 넘었다 하더라도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왜 이제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가 논란이 되냐 하면 이 두 사람은 실제로는 증여를 했어요. 근데 매매한 것처럼 가장을 했어요. 등기부에 등기 원인을 매매로 기재를 했다 그 말게. 그러면 등기 원인을 실제와 달려서 기재를 해서 등기를 했다는 거렇게. 그럼 이런 등기도 유효냐 무효냐 요게 논란이 된다는 거게. 나중에 저 물권법 시간에 등기법 시간에 배우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 등기 원인을 실제와 달려서 등기한 것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요리 이야기를 한다는 거. 이게 유효니까 얘는 결론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례 문제로 하나를 더 물어봐요. 그러면 을이 제 앞으로 등기 넘어오니까 이 토지를 제3자 병에게 양도했다 그 말은 매각했다 그 이야기예요. 팔았어요 이렇게. 등기도 넘겨줬어요. 얘는 소유권 취득합니까? 요걸 묻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얘가 토지 소유자죠. 소유자로부터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얘는 선의 악이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이따 이제 이런 거 자세히 가르쳐 주겠지만 따질 필요 없이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얘가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례를 원래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재작년 시험은 여기까지 물어봤어요. 증여가 유효니까 어쨌다고, 올 시험은 증여는 뭐예요? 유효예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예우서라도 풀겠죠 이게. 근데 이건 하수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다고 하는 거는 요걸 묻는단 말이에요. 등기부에 등기권을 실제하더라도 등기하더라도 이게 유효니까 얘가 소유자가 된다고, 그래서 어쨌다고 또 팔면은 얘도 소유권 취득한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나중에 또 한번 배우니까 이 정도 말아두고 그 다음에 뒤에 넘기세요. 요건에서는 요거 하나만 먼저 여기 다시 보세요. 지금
이 의사표시가 원래 존재해야지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일치하냐 여부를 검토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진년 의사표시나 허위표시, 이어서 이제 착오가 나올 건데, 이런 것들은 공이 제1단계로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일치한 이걸 따지는 거죠. 불일치해야지 이런 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시험에서 이렇게 냈을 때만 속지 않도록 하라고 말이요. 아까도 잠깐 한번 더 뱀. 우리는 국어 시간이 아니고 실제법 민법을 배워요. 따라서 첫 시간에 내가 주식해 줬어요. 연극 배우가 대사를 한다. 저처럼 강사가 강의를 한다. 이런 경우에도 진리한 의사표시나 허위표시가 성립될 수 있는가? 이렇게 시험에 내요. 연극 배우가 대사하는 경우, 강사가 강의하는 경우, 진리한 의사표시나 허위표시가 성립될 수 있는가? 성립될 여지가 없죠. 왜냐? 이게 의사표시가 아니잖아요. 의사표시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일치하는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죠. 비진입표시나 이런 경우는 허위표시가 성립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첫 번째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이 쓰여 있지 않을까. 첫 번째 요건 동그라미 1번에 확인했나요? 따라서 의사표시로 볼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비진입표시나 허위표시는 차고든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불일치할 것, 동그라미 3번 불일치를 표지 알고 있을 것, 핵심은 동그라미 4번. 요게 비진입표 차이점. 상대방과 뭐가 있을 것? 통정, 통모가 있을 것. 그게 진연의사표 차이점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또 촌스럽게 하지 마세요. 실제로 여러분 시험이 이게 사를 낼 때, 옛날 초창기 사례는 이렇게 사를 내면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사를 낼 때 갑이, 참무자 갑이 친구 일과 짜고서 나 죽어라고 웃었는데, 여러분 본 시험에 요 사례가 이제 사례 문제를 냈을 때 참모자 갑이 친구일과 짜고서 이렇게 참 품격 떨어지죠. 요즘에는 이렇게 안 내요. 판례 용어대로 이쁘게 포장해서 품격 있게. 법은 아무것도 아닌데 법조인들이 항상 가오 잡는 걸 좋아하죠. 일반 국민들하고 지네들이 더 위에 있다는 걸 강조해요. 대한민국 망친 놈들 누구예요? 대놓고 말하면 법조인들이죠. 국회의원들 판검사 출신이 그지 같은, 또 이 말하면 또 명예훼손을 또 뭐라 할까. 여하튼 간에 그런 걸 법조인들이 많이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판례 원본 그대로 채권자 강제부연태라 해서 참모자 갑이 친구의르 양해하여, 이렇게 말은 좀 이쁘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까 통모했다는 것은 가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 상호간에 양해 내지 뭐가 있는 것, 합의 있는 거 그렇잖아요. 용어를 이런 식으로 요즘 표현한다 말로. 참모자 갑이 친구일과 합의해서 또는 친구를 양해하여. 그러면 요게 이제 여러분 표현을 빌리면 짜고 사는 거니까 허위표시 사례다. 요리하고서 허위표시를 적용시켜서 문제 푸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해 내지 합의가 있는 것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우측으로 넘어가서 효과 면에서 동그라미로 당사자 효과 잠깐 얘기해 보세요. 아까 이제 요 가장 모델한 사례에서 허위표시 당사자는 각과 두 사람이에요. 그럼 이 당사자는 아까 가르친 것처럼 언제나 무효요. 얘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얘도 소유권 넘겨줄 의사가 본시 없고, 얘도 넘겨받을 의사도 없고, 대금 지급할 의사도 없고, 가정 매매였으니까. 따라서 이제 당사자는 언제나 무효다. 여기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뒤로 넘기세요. 지금부터 이제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나머지 지금 가르친 거 다 우정 출연한 거고, 뒷페이지 넘기면 44회 동그라미 님 보세요. 선의 제3자 108조 2항, 아까 그 주식교육 조문 하나 있죠? 요거 깨우쳐 가셔야 돼. 요거 깨우치면 10점을 묻고 들어가셔. 오늘은 마지막 시간까지 여기 선의 제3자 보규정이 어떤 규정인가 요걸 깨우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르쳐드린 것도 우정 출연한 거예요. 우정 출연한 거고,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해야죠. 이따 지적은 해줄까. 잠깐 7번 보세요. 지금 사례 문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대목이에요. 여기가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고, 채권자자 강제필 면탈하기위해서 친구 을과 합의해서 또는 양해해서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친구에게 넘겨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채권자를 기망하기위해서 매매한 것처럼 가장 매매했고, 요거 무효고, 따라서 등기 의뢰에게 넘어가도
얘는 소유자가 아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진다는 거야. 얘가 소유자가 아니지만 등기는 가지고 있죠. 그럼 둘이 친구라고 해보세요. 친구 도와준다고 통보해서 지 앞으로 명의 넘겨놨지만 내 돈이 갑자기 필요하게 됐어요. 그러면 친구가 뭐고 필요 없단 말이야. 등기 가지고 있으니까 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 매각해 버릴게. 제3자에게 등기 넘어갔다 그 말. 한눈에 봐도 갑과 병 사이에 분쟁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죠? 분쟁이 생기게 돼 있다 그 말이야. 갑은 얘한테 뭐랄까, 얘는 이제 당연히 얘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뭐야 이 새끼, 친구미고 건물 얘한테 등기 넘겨놨더니 뭐야 지금 등기 보니까 둘이 매매한 걸로 돼 있고 얘한테 넘어갔더란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얘한테 이야기하죠. 어이, 당신 건물 잘못 샀다고. 등기는 앞으로 되어 있지만 요 건물 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돌려주세요. 이렇게. 당연하지 않을게. 그럼 얘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 가져가세요. 그럼 부처님이요. 대한민국 사회에 그런 부처가 어디가 있어요? 당연히 거꾸로 이야기하지. 무슨 소리냐고. 등기 보니까 얘 앞으로 등기되어 있고, 그래 나 얘 소유자라 믿었고, 나 정당한 대가 지불했고, 그러니까 내 거라고. 분쟁이 생기게 돼 있어 이렇게. 그죠? 따라서 이제 갑과 병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야 사례 문제는 맨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사례 문제는 이 두 놈 사이 관계를 안 물어봐. 지금 그 알았잖아. 뭐요? 얘 거다. 이거 끝나니까. 그 제3자에 팔았을 때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야. 그럼 이 원래의 소유자 갑하고 제3자 사이에 누구를 소유자로 볼 것인가? 이런 걸 묻는 것이 민법 사례 문제 대다수 얘기야. 이 사례가 가장 기본이라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제3자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걸 이제 검토를 일단 해본단 말이야. 나중에 이것도 물권법이나 등기법에서 집중 배우겠지만 우리 법제상으로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이 건물은 부동산이라고 말이야. 이런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 나중에 집중 배워요. 이건 모르면 또 민법공을 못 해요. 나중에 배우는데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 원칙 인정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한자로는 이제 공신은 이렇게 했어요. 그 뜻풀이 그대로면 공시 방법을 신뢰한 자를, 그래서 암을 따서 공신 신뢰한 자를 보호해주자는 원칙을 공신의 원칙 거래요. 근데 부동산의 경우는 이런 공시 방법 신뢰한 자가 보호가 안 된다. 우리 민법상 이 말 여기에 대입을 시키면 요런 부동산의 경우는 공시 방법에 등기예요. 등기. 근데 얘는 소유자가 아니면서 지금 등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병이라는 애가 공시 방법 신뢰, 얘가 등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소유자 명이다 이렇게 신뢰했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신뢰한 자가 보호가 됩니까? 이걸 묻고 있는데 공시 방법 신뢰한 자가 부동산에는 보호가 안 된다고 말이야. 따라서 을명의 등기를 신뢰한 자, 얘를 소유자로 믿은 자, 얘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 얘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 왜 이런 게 부동산은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됩니까? 이거는 나중에 물건법 등기부서는 집중 가르쳐 줄 거야. 그 이유 등을. 지금은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일단은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의 원칙 인정이 안 되니까 이 무고리자 명의의 공시 방법 등기를 신뢰한 자 이런 애가 보호가 안 된다면 너 왜 얘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아닌 자로부터 매수한 거는 너도 소유권 취득 못해요. 이야기가 쉽게 말하면. 이유가 몇 가지인데 그건 나중에 배운다겠죠. 그러면 원래는 소유권 취득 못해요. 이렇게. 그러면 흔히 말하는 거래 완전을 해치게 된다 그 말. 얘도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요. 얘가 얘 앞으로 등기가 딱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등기 명의 얘를 당연히 소유자로 믿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이게 가장매매했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 등기부에는 두 놈 사이에서 등기 보면 매매 이렇게 하면 돼 있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했다고 나와 있어. 등기부는 알 수가 없는 거. 통보에서 매매했다는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등기명 얘를 당연히 소유자로 믿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정당한 대가 지불했고, 근데 실제 보니까 얘가 소유자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너는 소유자 아닌 사람도 매수했으니까 소유권 취득 못하네요. 이게 이제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이라는 건데 알고 보면 얘도 잘못한 것이 별로 없지 않냐 그 말이요. 일반 입장에서 얘가 소유자 아닌 걸 알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거래 안전을 해치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서 매수한 자 이런 애들은 좀 보호를 해주자 그 말.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선의자는 좀 보호를 해주자 그 말.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병은 허위 표시 당사자가 갑하고 두 사람이기 때문에 얘는 당사자 이외자다 그래서 제3자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선의자다 그 말은 선의는 어떤 사정을 모르는 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가 뭘 모르는 것이 선이냐 요걸 모르는 걸 말이에요.
요 두 사람 사이의 매매가 허위 표시에 의하여 행하졌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매수했다. 이런 거를 선이라 그래요. 그럼 이런 애는 좀 보여주자.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원칙은 소유권 취득 못하지만 그러면 거래안전을 해치니까 이런 말들이 민법 교재 자주 나와요. 이렇게 제3자가 예로 소장 믿고 매수했는데 소유권 취득 못하면 거래안전 해친다는 거.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고서 매수한 자는 보호를 했자만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매매가 허위 표시에 행했던 것을 모르고서 매수한 자, 이런 애를 선의 제3자 그래요. 이렇게 이런 애한테는 아까 이제 108조 2항이 있어요. 그 조문을 이제 여기다 대입시켜 본다는 거. 허위 표시는 무효다. 그랬을 경우에 소유자 갑은 허위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대항하지 못한다 이 용어는 무엇을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이거를 법률 용어로 대항하지 못한다. 요리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 말을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갑은 병에게 이게 무효니까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얘한테 대항할 수 없다. 바꾸면 주장할 수 없다. 그 말. 없으니까 얘가 선이면 거꾸로 병이 소유권을 그대로 취득한다. 그 말. 얘는 소유권 잃어버린다. 요게 108조 2항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가 대하지 못한다. 요 규정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거꾸로 해석해 보자 말로. 지금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을 못하기 때문에 무효를 가지고 거꾸로 악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가 악인 경우 여기서 악이다 그 말이죠. 반대로 이 매매가 허위 표시에 의하여 행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매수했다. 이래는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효를 가지고 악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으니까 무효니까 내가 소유자다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역으로 얘는 악인 경우는 소유권 취득 못한다. 결론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 무효를 가지고 108조 2항처럼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을 제3자 병이 선이면 소유권 취득 보호된다 그래서 압축을 시켜서 학자들은 이런 규정을 선의 제3자 보호규정 이렇게 부른다고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이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이 우리가 지금 허위 표시와 관련해서 이 규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아까 비진입표에서도 한마디로 넘었다시피 이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은 허위 표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진양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이 되고 착오하고 사기하고 뭐 이따가 바로 배우지만 영어는 우리 민법상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취소를 하더라도 또 선의 제3자에게 대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은 허위 표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비진입 표시가 위헌적으로 무효인 경우도 이 규정이 똑같이 적용이 되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한 번만 연습해 보자 말이에요. 아까 비진입 표시 떠올려 보세요. 이 갑이 의뢰한 여자에게 실제로는 아파트를 증여해주는 의사가 없는데 얘를 꼬드기 위해서 증여의사표를 했다. 원칙 위헌이니까 주어라. 그 대신 이 증여의사표시가 이자 진위가 이런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악이 과실 알 수 없다. 그러면 이 증여의사표시가 무효니까 등기 할아버지가 의뢰에게 넘었다 하더라도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해요. 증여 무효니까. 그런데 또 똑같은 문제성 이거하고 얘가 소유자가 아니면서 등기는 가졌다 보니까 돈이 공하니까 팔아먹었다.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랬을 경우에 얘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이 경우도 이 비진입 표시가 무효를 하더라도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하는 뭐하니까 얘가 선인 경우는 똑같이 보호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 대신 다시 차고 돌아가서 착오에 관해서 또 몇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냐 그러면 45페이지를 봐보세요. 제로의 착오에는 의사표에서 1항이 이제 착오에는 의사표 취소할 수가 쓰여있고 2항을 보세요.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하지 못한다 규정이 들어있죠. 그게 109조 2항이에요. 확인했나요? 이게 똑같은 규정이에요. 그 다음 뒤에 또 넘겨보자 말이에요. 사기강박과 관련해서 51페이지를 펴보세요. 거기 보면 110조가 나와있죠. 제일 밑에 쪽에 1항, 2항을 제끼고 3항을 보세요. 취소는 선의제삼자 대환이만 이렇게 되어 있죠. 확인했죠? 요처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세요.
107조 진연사표시 108조 입표시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차고 110조 사경바 전부 선의 제3자 보규정이 있다 그 말이야. 이런 경우는 제3자가 선일 때 다 뭐한다? 보호받는다 그 말이야. 그 대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살펴본 이런 것들 지금 갑이 시가 1억짜리 토지 한 필지를 소유를 하고 있다. 시가 1억짜리를. 그런데 얘가 현재 경제적으로 몹시 공공한 상태에 빠졌다. 정신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공공한 상태에 빠졌다. 경제적으로 몹시 시달리고 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요. 이걸 얘가 악용을 해서 기회는 이때다. 1억짜리 토지를 단돈 3천만 원 매매했다. 그러면 급부하고 여기서 급부는 1억짜리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것. 반대 급부 단돈 3천만 원 받는 것. 현전 불균형이 있다. 3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만약에 유효로 보게 되면은 이 을은 3천만 원에 1억짜리 토지한 소유권 취득하니까 엄청난 폭리 취하더라. 따라서 이런 폭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 104조에 보면 이런 거는 불공정한 법률이라고 해서 폭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무효로 본다. 따라서 등기가 을에게 넘었다 하나도 이 경우 외에는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 이런 사례를 계속 낸다고 말이에요. 이번에도 얘는 소유자가 아니지만 소유자가 등기 가지고 파는 거는 시험에 안 내요.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니까. 근데 소유자 아닌 애가 소유자인 것처럼 등기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제3자가 얘를 소유권 믿고 매수했을 때 얘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이게 문제니까 계속 이런 걸 내는 거예요. 이 경우에 그냥 불공정한 법률가 무효인데 등기는 가지고서나 소유자가 아니다. 팔았다. 그럼 이 경우도 이 병이 선이면은 소유권 취득하는가? 요걸 이제 깨우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거를. 이걸 가르쳐주면 50% 수강생들이 오해를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선생 의도하고 달리 이렇게 외워버려. 아, 이제 알아들었다 그러면 매매, 무효, 등기 가지고서 소유자 아니고 그 팔고 다 알아들어.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보여준 거야. 병이 제3자 병이 선이면 짝짝 소유권 취득 공식 딱 만들어버려. 선이 동그랗게 이렇게. 그러다가 요 사례가 딱 나왔어. 그 다음에 시험에 실제 우리 시험 나왔어요. 이 경우에 불공정 분석 무효인 경우에 제3자 병이 선이면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이거는 취득 못해. 그래서 또 빵점 맞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구별해야 된다 말이야. 저만 알아도 끝나요? 지금 방금 난 눈으로 조문을 다 확인시키는 일부러 한 거예요. 여기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의사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요 세 가지 하지 않는 의사표시 사기의 강박 요 경우만 방금 조문에서 눈으로 확인했듯이 무효나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가 대하지 못한다. 요 선의 제3자 보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제3자 선일 때 보호가 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선의 제3자 보규정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못 알아들으면 이걸 알아들으자. 오늘 다시 몇 페이지로 돌리냐 그러면 저기 27페이지 펴보세요. 오늘 이거 하나만 깨우치시면 10점 묻고 들어가. 다른 거 다 주면 상관없어. 이것만 깨우치고 가져가 말이야. 오늘은 104조 제일 밑에 보세요. 당사자 궁박 병설 또는 무경험을 해서 104조 불공정한 법률 해가지고 현저하게 공정한 법률은 무효로 한다. 이게 방금 마지막에 들어준 불공정한 법률은 무효다 이 이야기야. 근데 아까 가르쳐준 107조, 108조, 109조 뭔 차이가 하나 있잖아. 요거는 이양해가지고 무효를 가지고 선의 3자가 대응하지 못한다. 그 규정이 104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 지금. 없잖아 이거는. 없으면은 거꾸로 해석하라 그 말이야.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가 대항할 수 있다 이러고. 무효를 가지고 선의 3자가 대항할 수 없다. 그 규정이 없잖아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그럼 거꾸로 한다니까. 무효를 가지고 선의 3자가 대항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불공정한 법률 무효인 경우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제3자 중에 선의도 보호가 안 된다. 그 이야기라고. 이런 무효를 공부한 사람 알겠지만 절대 무효라 그래요. 무효를 가지고 절대 무효, 누구에게다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이 경우는 선의도 소유권 취득 못해. 자, 또 한 번만 확인해 보자 말이야. 앞에 돌려서 저기 17페이지 제일 밑에를 보세요.
103조가 나와 있죠. 이런 걸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4.11세 반환 법률은 무효다 한 줄 쓰였죠. 그죠? 이 경우도 뭐 이양해가지고 그러나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조 대한문다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103조에 없죠. 104조가 똑같죠. 이런 걸 무슨 무효라고요? 절대 무효. 따라서 이런 경우는 선의 제3자 보규정이 없으니까 제3자가 선의여도 보호받을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뭘 깨우쳐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갑을병 나왔을 때 요 을한 놈이 소유자인데 등기 가지고 있다. 근데 팔았다. 그때 제3자가 선일 때 소유권 지대 보호가 되려면 무슨 규정이 있어야 돼?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 안 듣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 틀을 갖고 공부하라는 거야. 그 얀매로 그냥 개별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두드려 외우니까 머리통 깨져본 거야. 나올 때마다 한장에 뿌린 거 한장에 뿌라. 사례 나고 어떤 놈은 선인데 소유권 취득이야? 뭐 선이면 소유권 취득 민법이 쉽네? 뭐야 이게 선인데 소유권 취득 골랐어. 빵점 맞았네? 한장에 뿌린 이게. 이거 환장한다고 이게. 저만 하나 들어요?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사례 문제 못 풀어요. 민법 15개 전후가 사례가 나오는데 이게 기본이에요. 따라서 요 틀에서 항상 걸려내라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보세요. 지금 우리 효력요건 공부하고 저기서 요거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선이 여기 효력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는 무효라 그래요. 그러나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 나중에 정리해 주겠지만 대부분 무효 사유지만 그러면 선의 제3자 보규정이 있는 경우는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요 경우만 선의 제3자 보규정이 있는 거예요. 비진입표시 허위표 차고사기 강박 요 경우만 해. 그러면 요 경우 사례가 나왔을 때 제3자가 선임을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고르시란 말이야. 그 대신 당사자와 관련된 효력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 저번 주에 배운 목적 관련 효력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는 선의 제3자 보규정이 없어요. 구별할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아까 103조 104조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러면 이 말을 알아들었는가 또 한 번 확인한단 말이야. 또 한 번만 연습해보자 말이야. 이제 위로 올라가서 요걸로 우리 시험에 자주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또 요거예요. 지금 요렇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를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 그것만 알아들으면 큰 소득 올린 거니까. 갑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 이런 용어도 여러분이 집에서는 혼자 할 때 말로 소리 내면서 해보세요. 그래야 이게 입에서 바로바로 나와요. 처음에는 피성년 후견 이게 말이 잘 안 나와요. 이게 용어가 낯설어가지고 집에서 혼자 여러 사람 일때 하면 웃기니까 집에서 혼자 책 보실 때 읽으면서 피성년 후견인 자꾸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피함정 후견인이 흔히 말하는 우리 민법상 제한 능력자들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권리 능력자니까 토지를 자기 명의로 소유할 수는 있죠. 근데 이 토지를 단독으로 매매는 뭐 한다고 말이야. 제한 능력자니까 매매하면 취소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매매를 했어요. 제한 능력자가. 자, 등기 넘어갔어요. 여기까지 물어볼 일 없어. 이 상태에서는 얘가 취소해버리면 바로 소유권 찾아와요. 그죠? 취소하면은 이게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가니까 취소하면은 이제 무효가 똑같아요. 취소 안 하면 그대로 유효예요. 얘가 소유자가 되겠지만 얘가 이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취소했다 소유권 돌아간다 요건 안 물어봐.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물어봐요. 자, 등기 넘어갔어요.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매매했는데 또 우리 제3자 병에게 매각했어요. 또 얘한테 등기 넘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이 갑 쪽에서 제한 능력자나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를 딱 했어요. 그러면 또 둘이 분쟁이 생겨. 당연히 분쟁이 생겨. 취소 경우도. 당연히 이쪽에서는 얘한테 어이 제한 능력자니까 우리 민법상 취소 사유 해당이 돼. 취소했으니까 처음부터 물어 들어가. 소유권 나한테 돌아왔어요. 땅 반환하세요. 그러면 얘는 또 꼿꼿이 하고 뭔 소리야? 얘가 등기 가지고 있길래 소유자라 믿었고 나 정당한 대가 지불했다고. 근데 왜 반환해줘? 분쟁이 생겨요. 똑같이. 그러면 묻는다 한 말은. 이 경우에도 이거 제한 능력자예요. 얘가 선이면은 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한 것을 가지고 선이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하는가 한번 해보세요. 저번에 내가 뭘 주식해 줬느냐. 이 제한 능력자 제도는 양 측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무처리 능력이 휘떨어지는 제한 능력자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와 법률 활동 입증할 필요 없이 바로 취소를 함으로써 상대방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어요. 어떻게?
획일적 기준에서 정의다 보니까 이게 제한능력자 아닌가 여부를 상대방이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거래할 때 미리 조심하시라고. 이런 애가 거래하면 큰일 난다고 가르쳐줬죠. 근데 이 경우에 본질적으로는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두고 있는 거? 제한능력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보다는 얘를. 항상 이 측면에서 사고라고 그랬어요. 자, 힌트 줄였으니까. 만약 이 경우도 제한능력자인데 취소한 것을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얘가 소유권 취득하겠죠. 선인 경우 얘 소유권 잃어버리잖아. 잃어버리잖아. 법의 취지 안 맞네요. 얘 소유권 잃어버리면 보호 안 되잖아. 그럼 얘가 보호받도록 하려면 취소한 것을 가지고 선의 제3자에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까 불공정한 법률처럼 얘는 따라 선의도 보호가 안 돼. 따라서 제3자에게 넘었다 하더라도 얘가 취소하면 얘가 그대로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다 말이야. 보호가 되니까. 요거는 여기에 들어갔죠. 위에. 요거는 선의 제3자 보기 중에 없어. 요 두 가지는. 따라서 프린트물 잠깐 보세요. 이제 이런 거 이해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10페이지 펴보세요. 프린트물 10페이지. 저번에 내가 그 기본만 가르쳐주고 넘어왔는데 그때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10페이지. 4번에 제한능력자 제도자 가로친 1번 목적 1번. 나 그거를 이제 가르쳐줬는데 찾았나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두 번째, 세 번째 줄. 제한능력자 제도는 제한능력자 본인을 보호가 주된 목적이다. 여기까지만 저번에 가르쳐줬죠. 그런데 언제나 쳐놨어요. 그게 마지막 구절에 시험이 엄청 나온다고. 마지막 구절 봐보세요. 따라서 거기서부터 찾았나요? 판례 사건 번호 써줬고 그 따라서 있잖아요. 저번에 언제나 쳐놨을 건데 그. 따라서 법률행위 취소 경우에 제한능력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선의 제3자도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바꿔 말하면 취소한 것을 가지고 선의 제3자도 대항할 수 있다요. 그게 시험에 쏟아져 나와.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겠죠? 다시 기본서로 돌아와서 다시 7번 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제3자가 선이면 보호가 되고 선의여도 보호가 안 되는 거 대충 감 잡았죠. 요지는 그거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들어있으면 제3자 선일 때 보호가 돼요. 없으면 보호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선의 제3자 보호가 들어있는 거는 효력요건 3개 중에서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만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여기는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듣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의문이 좀 생겨야 돼. 뭐야 이게 도대체. 아까 제한능력자 경우도 이거 허위표시 경우도 어차피 제3자는 아무것도 모르고서 매수했는데 얘네들을 소유자는 왜 썼는데 왜 이 경우는 선이면 보호해주고 이 경우는 보호 규정이 없는가 그 이야기죠. 이제 의문을 가져야죠. 이런 게 법공부야. 선생님 막 여러분한테 앞머리 따고 목 삼시 내우세요. 그러면 기분 안 나빠요? 내 존엄성을 해칭해서 기분이 무지하게 나쁠 것 같은데 어떤 놈이 그렇게 강하면 선생은 그 결론을 위한 과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이 지으면 돼. 외우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서 외우시면 돼. 정 외우고 싶으면 내년 9월부터 외우시면 돼. 내년 9월부터. 그때까지 절대 외우지 마세요. 민법하고 결론은 내년 9월부터 외우시라고. 내년 9월은 올지 안 올지도 모르죠. 올 연말도 안 갔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초장부터 알지도 못하면서 외우면 이해 못한 상태에서 암기를 하기 때문에 고생을 엄청 해요. 그죠? 이해 못한 상태에 외우려면 고생 많이 하신다고. 그럼 아까워. 그래놓고 그 외운 거를 절대 못 버려. 여기다 철근 공구들을 박아버려. 여기다가. 아무리 선생 그거 버리세요. 그거 외우면 문제 못 푼다 해도 못 버려. 그래서 외우지 말란 거예요. 내년 이제 8월까지는 그냥 잊어먹으면 잊어먹는 대로 이해하면 이해한 대로 하세요. 그 다음 내년 9월쯤부터 외우시는데 이때는 외울 게 없어. 왜냐? 안 외워도 민법 80점 이상 다 맞아버려. 이때쯤 가면 공부를 이해식으로 하면. 그러면 9월달은 외울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뇌의 구조 용량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뇌 용량이 10대를 100%로 딱 하면요 20대 30대 갈 때마다 용량이 10% 줄어들어. 그러면 암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만약 1차부터 여러분이 외워버리면 용량이 초과야. 2차 과목은 외울 수가 없어. 근데 2차 과목 외울 게 너무나 많아. 2차는 정말 외우기만 하면 맞추는 거다. 무슨 이원의 구성원이 몇 명이요? 이런 거 보니까 이거만 맞추잖아. 그런 게 2차 과목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1차부터 외워버리면 내 용량이 이미 한계가 들어가 보니까 2차 과목 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용량 비워놨다가 외우는 거는 무슨 과목을 떠시라? 2차 과목 공부할 때. 1차 민법 결론은 이해만 하시면 굳이 외우고 싶으면 내년 9월 하시라니까. 그럼 외울 필요가 없어. 9월에 가면
아니와도 이미 80점 이상 다 맞아버리는데. 그러면 2차 과목에 전력투가 외울 거는 용량 비워놨다가 여기 비워놓으면은 외울 때 너무 암기가 잘 돼. 그럼 1차부터 다 외워놓으면은 용량 초과잖아요. 아니와도 2차 과목, 2차 과목 외우기만 하면 맞히는 것들 무지개 좀 나오는데. 공부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잊어먹는 거 들어오지 말고 가장 경계할 거. 암기하는 거를 죽도록 싫어하라고 말이야. 그래서 무슨 앞머리 따고 뒷머리 따고 여러분한테 주지시키면 여러분 존엄성 해치는 거예요. 그거는. 간섭하는 거 싫잖아요. 근데 왜 암기시키는 건 좋아해요? 박수 치고 난리 법석에 보면 막 수업 시간에 유행가 가사에다가 막 닦고 빠찌찌찌 하고 막 외우게 하면은 같이 박수 치고 난리 법석 뭐 광신도들 뭐 집혀듯이. 시험 떨어진 일을 그렇게 좋아하면 뭐하냐고 그게. 아 웃겨 어떤 과목 보면은 너 광신도를 따로 없어 막 지지지지 했었고 목사가 임신하니까 희한하죠 했었고 막. 박수 치다가 3년 그 5년 분할상하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마지막에 결론 지었죠. 자, 차이는 알았어요. 근데 법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 경우는 선의 제3자 부인을 두고 요 두 개는 없을까?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몰통 깨지니까. 보세요. 권리능력상 행위능력은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요거는 민법의 기본 질서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뵀더니 다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 민법의 기본 질서라고. 정신능력, 사음처 능력이 뒤떨어진 자들은 보호해주라, 판단이 없는 자 보호해주라, 그리고 이런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근데 제3자가 선일 때 보호받아 보면 이 제도, 민법 기본 질서가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서인이 제3자 보호정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 이런 걸 생각하시라고 하면 이게 법공부요. 알아듣나요? 그 다음 밑에를 봐보세요. 목적이 확정이 안 되었고 원시적 불능, 건물의 격찰이 멸실했다, 소유권 자체가 없어졌어. 그러면 이 경우는 소유권이 의뢰에게 넘어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안 그래요? 저 제3자 부정 둘 일 없잖아. 제 개인 생각이 그래요. 여러분 생각, 고견이 어떠신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적법성이 없으면 무효죠. 다른 말로 볼까? 강령법 위반의 법률은 무효다는 소리예요. 강령법은 뭐예요? 서울양간법과 사실적 관계가 있는 규정이에요. 근데 제3자가 선일 때 보호해주면 서울양간법과 사실일사가 다 무너져 버려. 이건 지켜야 되잖아. 제 말 알아들어요? 반서에서 법률이 무효다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선의 제3자 부분이 없는 거예요, 법에. 대충 감 잡았어요? 오늘 이것만 깨우치면 여러분은 10점 먹고 들어가신 거예요. 이것만 갖고 놀 줄만 알네. 그러니까 이 개별적으로 외우지 말고 그래서 이 틀을 항상 염두도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똥 법률행위 성립 목표 권리 의무 발생한다. 가다가 고장 나빴다. 이렇게 고장난 것 중에서 요 경우만 제3자가 아무것도 모를 때 매서면 요놈들은 좀 보여주자. 그래 이런 것들은 이제 서은이 제3자를 보여줘버리면 민법의 기본 질서라든가 서울랑부터 사실 자체가 붕괴가 되니까 서은이 제3자 보기를 두기가 어렵다. 법의 취지가. 이런 식으로 딱 구별을 해놓으라. 요것만 깨우치면 오늘 공부 다 해버렸어. 사람은 저보다 덜 고생하죠. 대충 제가 하는 말 들었죠. 오늘 요것만. 저번 주에는 뭐 하셔야 되고 저번 주 배운 것 중에서는 권리능력에서 행위능력 관계 깨우쳐진 거고 나머지는 우정 출연한 거고 지금 무슨 103지만 척기하기 무효고 뭐 이중매매 어떻고 아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요 골격을 깨우쳐진 거예요. 깨우쳐다 치고 다 책으로 돌아가서 몇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냐 그러면은 저기 차고로 다시 허위표로 돌아가서 44페이지 돌아가세요. 제일 위에 니은번 지금 요거 선의 3조 보규정 요걸 지금 지적해 준 거예요. 이제 감 잡았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C 하기 전에 제일 밑에 보면 박스가 들어갔죠? 동정의표 제3자 해당 여부 해갖고 박스 들어갔잖아요. 요게 이제 제3자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보호가 되냐 안 되냐서 판례가 요즘 유달리 시험 나오니까 박스 쳐냈는데 지금은 쳐다도 보지 말까. 나중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딱 해주면 되니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요거 깨우치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꼭 깨우쳐야 될 또 하나 있어요. 동그라미 C번을 보세요. 그 박스 위에 C번. 자 지금부터 여기를 잠깐 보자 말이요. 이제 요 관계를 대충 이제 깨우쳤으면 다시 원래 허위필 사회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깨우쳐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인문 단계에서 꼭 깨우쳐야 될 게 하나가 또 있어요. 여기서
지금은 이게 허위표시 사례예요. 자, 가장매매 무효고 의뢰계약 등기 남자 소유자 아니고 제3자병이 팔았다. 그럼 얘가 이제 선의 제3자 보기 중에서 108조 2항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가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선이면 소유권 취득, 반대로 악이면은 보호해줄 필요 없다, 소유권 취득 못한다. 자, 이게까지 이제 우리가 검토를 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요 각과 병사는 당연히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럼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요 병이 을로부터 이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 요게 허위표 생겼던 것을 모르고서 매수했느냐 알고서 매수했느냐 이게 소송의 핵심 쟁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원칙이에요. 그럼 당사자 주장이나 입증을 토대로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병이 을로부터 매수할 당시에 허위표 생겼 이 매매가 허위표 생겼던 것을 모르고서 매수했는가 알고서 매수했는가 이거를 두 사람 중 누군가 입증을 해야 돼요. 변론주의 원칙이니까. 이런 게 민사재판은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고 이게 이제 민법에 각종 입증 책임이 누가 있는가 이렇게 지금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지금 선의 악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허위표 생겼던 것을 모르고서 매수했다 선이에요. 알고서 매수했다 악이에요. 그럼 얘가 모르고서 매수나 알고서 매수하는 것은 외부에 표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여기 내심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게 내심 여기 들어있는 내심적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증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 그 말이에요. 여기 들어있는 사실이니까 진실은 하느님하고 지 자신밖에 몰라요. 여기 들어있잖아요. 여기 외부에 표현이 안 되잖아. 얘가 여기 매수할 때 어이 자네가 가보고 매매할 때 이거는 허위표시에서 매매했다고 나 알고 사는 거야. 하이 이 미친놈이다. 그러고 없어. 알고서 매수 모르면서는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입증하라는 거예요. 민사재판의 변론주의 원칙이니까. 이게 돌아버릴 일이라고 말이야. 하느님도 아닌데. 그따라서 법관이 얘네들이 근데요 이 내심에 들어있는 건데요 그 어찌가 알아요? 어찌 입증해요? 그 법관이 뭐였다? 깎아보네? 재판하지 맙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입증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에 두게 된 제도가 있다고. 그걸 기초인문단계에서 반드시 겹쳐야 돼. 이런 내심적 사실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선의 악의 같은 거 또 나중에 이제 물권법에 들어가면 시효취득에서 소유사라고 하는 걸 배워요. 시효취득의 경우에 예컨대 이런 거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권리행사 안 하고 있다 을이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공연을 20년 점유하면 얘가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취득적 제도를 배우는데 얘가 소유권 취득하면 소유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제가 내심에 여기 들어있으니까 입증하기 힘들다는 거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민법에서. 그러면 이렇게 내심적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이게 입증이 곤란하다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해서 우리 민법에 두고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내심적 사실이고는 입증에 곤란하니까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민법에 두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험에 이제 집중 출제되는 것이 요거라고 말해요. 추정하고 간주라고 하는 제도예요. 추정하고 간주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 추정은 이제 법조문에는 무엇만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보통 표현이 되고 간주는 무엇만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걸 간주라 그래요. 따라서 앞으로 이제 법 공부를 할 때 어떤 조문을 내가 앞으로 몇 번 지적해 줄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이제 체화될 때까지는 뭔가 추정한다 이런 게 추정이에요. 본다 이거는 간주예요. 지적을 해줘 몇 번은. 그래서 이걸 바꿔치기를 잘해요. 법조문에 무엇만 걸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본다로 바꿔치기 하고 무엇만 걸로 본다 이거를 추정한다로 바꿔치기 하고 그럼 눈에 잘 안 보여 틀린 게 이런 거는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추정하고 간주라는 제도가 민법에서 얼마나 중요한 제도인가 그걸 인식하고 있는가 tes트하기 위해서 한 년마다 한 개씩 내는데 양자가 엄청난 차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추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근데 아까 추정 간주가 어디에 쓰였다고 가르쳐 들었죠? 집에 읽어보라고 했잖아. 딱 35분만 잊어버렸네. 프린트물 4페이지 있잖아. 가로친 2번 있잖아. 자, 거기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고. 거기 써졌으니까 메모할 필요도 없고. 그 4페이지 있어. 가로 2번에 있잖아. 추정 간주해갖고. 거기 읽어보세요. 이거 그만큼 중요히 거기 써놓은 거야. 집에서 참고하시라고.
이 추정하고 간주는 이제 이렇게 법조문은 돼 있다는 알아들었죠.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추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그 프린트문에 다 있으니까 설명 듣고 집에 가서 그 대목을 읽어보란 말이에요. 요거는 반대 증거를 제출해서 이렇게 반대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된 법률 효과를 번복시킬 수 있는 제도가 추정이고 간주는 그 반대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사건을 돌아보자 말이에요. 각각 병사의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핵심 쟁점은 매수할 당시에 병이 선이냐 악이냐가 핵심 쟁점이다. 근데 이거는 내심적 사실이기 때문에 외부에 표현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내심 자체가 곤란하다. 그래서 입증의 곤란 부정의 제도로 두고 있는 게 추정 간주다. 요때 요게 선인지 악이 입증에 곤란하니까 일단은 제3자 병 이런 경우에 뭐 해버리냐 선의로 추정해버린다. 이렇게 이런 경우에 얘가 선인지 악인지 입증에 곤란하잖아. 일단은 선의로 이렇게 추정을 해버릴게. 그러면 소송이 붙었을 때 얘가 재판장 나는 매입할 당시에 요 매매가 허위비 생겼다는 것을 모르고서 매수했네요. 얘가 입증할 필요 없겠죠. 가만있어도 추정이 되니까. 근데 추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방금 말처럼 상대방 쪽에서 반대의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된 법률권을 번복시킬 수 있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병은 선으로 추정이 되니까 얘는 입증할 필요 없고 가만히 있어도 모르고서 매수하면 되니까 일단 소유권 취득. 그러면 얘는 소유권 잃어버리겠죠. 그럼 얘가 뭐 하면 될까요? 반대 증거를 얘가 제출. 반대 증거 제출 어떻게? 얘가 뭐라는 것을 악이라는 것을 요게 반대 증거죠. 악이라는 것을 이렇게 입증하면 된다면 당신 이라고 매매할 때 이 매매가 허위비 생겼다 알고서 매입했지 않느냐. 갑쪽에서 악이라는 것을 이렇게 입증하라 그 말. 입증해버리면 소유권 취득했다. 이 법률 효과가 소유권 취득 뭐한다 이렇게 뒤집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야. 어떻게 얘가 알고서 매입했다는 걸 입증할 거냐 밑쪽에서. 이건 내심적 사실인데 거의 어렵죠. 따라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민사재판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해버려요. 그래서 입증 책임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 시험에서 계속 내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많은 내용이 우리 책에는 44표 아까 C번을 보세요. 그 박스 위에 동그라미 C번 그렇게 한 줄로 써졌어. 그런 게 시험에 엄청 나온단 말이야. 제3자 선의는 뭐 되므로? 추정되므로 거기 있잖아.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한 악의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한 자. 저기서 표의자 가백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알아듣나요? 앞으로 추정 간주 이런 게 엄청 나왔구나. 나올 때마다 몇 번은 지적해 줄 거야. 요거는 본다니까 간주고 따로 특징이 이렇게 됩니다. 해서 몇 번 이제 가르쳐 주면 몸에 여러분 익혀요 그거를. 그러면 나중에는 설명 안 해드릴 거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 그런 거 하나가 얘기들처럼 다 하나하나 뭐 설명해 줄 필요 없잖아요. 몇 번 해주면 알아듣는 거지. 그러니까 추정 간주 나오면 이게 민법상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제도로 두는 것으로서 엄청 중요하다. 그 인식은 좀 해두시란 거예요. 이건 기출문항에서 알고 계셔야 돼. 알아듣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착오로 넘어가자. 착오로는 어떻게 이제 차차시 올려 돌아와서 여기 보세요. 이제 의사표식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효력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 세 가지 중에서 진열에서 허위표시 마지막에 착오가 남아있죠. 먼저 이 세 가지는 여기에 공통적인 요건이 효력요건 못 갖춰야 되니까 의사표식 일치하지 않을 것. 따라서 양자가 일치해버리면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착오는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기본으로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착오는 그러면 위에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진연의사표시 허위 표시는 방금 우리가 개관을 해봤다시피 의사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네요. 근데 착오는 가장 쉬운 예로 예를 들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착오가 예컨대 갑이 자기 토지를 내심으로는 9,600만 원을 팔겠다고 내심으로는 의사를 가졌고 눈에 안 보여요. 여기 들었으니까. 근데 사람인지라 깜박해서 계약서에 6,900만 원 잘못 표시를 했고 얘 눈에는 이게 보이니까 이걸 안 보이고 내심 들었으니까 6,900 싸게 나왔네. 6,900에 사겠다고 승낙을 했고 계약이 성립이 됐다. 그러면 보세요. 이자의 실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있죠. 근데 이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다. 이게 우위하고 차이점이에요. 이 경우에 얘가 이렇게 표시할 당시에는 실제 의사와 달리 표시한다는 것을 얘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하잖아요. 알고서 하면 미친놈이잖아요. 모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사표시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 경우는 점점 위에 두 개하고 다르고, 그다음 진연 의사표시 허위표시는 의사표시 불일치를 요건 항상 전제, 공통적 전제 알고 있다는 것도 똑같은데 또 한 끗 차이죠. 요거는 상대방과 뭐 한다? 통모. 그래서 이제 통정 허위표시. 요거는 통모 안 하니까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비진입 표시를 다른 말로는 단독 허위표시. 이렇게 통모한다는 게 차이점이 있죠. 요 차이점을 딱 염두 두고 이어서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지금 45페이지 보면 가로 2번에 착오 유형이 나와 있죠. 그 중에서 1번에 이제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법률상 뒤에 넘겨보세요. 4번에 동기 착오, 그 다음에 착오로 난 취소권 발생 요건에 보면 사실 제일 어렵죠. 또 기억분에 동기 착오 문제가 있죠. 그 두 번이나 써놨죠. 이 동기 착오가 착오 유형에서는 99.9% 집중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착오 유형은 입문단계 좀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 동기 착오가 뭘 말하고 왜 요게 나머지 착오 유형은 시험에 나올 일 없어요. 그 나머지는 쌍팔년도에 시험에 나왔던 게 옛날에 저게. 그 이유가 다 있으니까 기초 입문단계에서도 이 동기 착오 요거는 좀 알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고 이게 뭘 의미하고 이거를 이따가 집중 살펴보라고. 그러니까 재판을 그대로 놔둬버리세요. 지우지 말고 좀만 쉬었다.